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도 겨울에 이제 입사를 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고, 제 나이는 좀 남들보다 많은 31살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대학원을 좀 다녔다는 건 2년 때문에, 2년이랑 또 군대를 갔다 온 것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입사를 했고, 이것이 되게 뭐 안 좋다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늦게 와도 이제 회사에 더 적응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뭐 늦게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일찍 가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는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회사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를 나왔고요. 뭐 석사학위도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책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사원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이제 농심에서 이제 라면이 나오는데 라면 안에 있는 스프가 있습니다. 스프가. 그래서 그 스프에 대한 개발을 하는 개발자로서 지금 농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라면 종류의 스프 개발하세요? 라면 종류를 떠나서 저희는 이제 분말 스프가 있고요. 페이스트 스프가 있는데 뭐 액상 스프, 페이스트 스프, 분말 스프 떠난 그걸 가리지 않고 다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분말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다 아시다시피 뭐 신라면이나 뭐 안성탕면이랑 뭐 분말 스프고, 뭐 페이스트 스프라고 하다 보면 뭐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 뭐 고추비빔면이나 뭐 찰비빔면 이런 게 이제 분말 스프로 페이스트 스프라고 할 수 있고, 액상 스프 같은 경우는 뭐 메밀소바, 뭐 둥지냉면 이런 거 액상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느 한 사람은 뭐 분말만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어떤 제품이 맡겨지면 그거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그냥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얘기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낵 개발팀 임미랑입니다. 네, 저도 지금은 똑같이 사원이고, 저는 사실 신입사원에 끼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2009년 사번이에요. 2009년 하반기 사번이고, 네, 만으로 3년 정도 지났고 지금 4년 차고요. 하지만 팀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늘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나왔고요. 그리고 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국어 국문학도 같이 복수 전공을 했고요. 그게 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낵 개발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일단 담당 제품은 인디안 밥이에요. 근데 크게 메인 업무를 나누면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이 연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늘 이제 준비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현제품, 저희 수미칩이 한 번 나오고 새우깡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거의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려면 신기술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총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한테 이제 저희 팀에는 각 팀원들마다 좀 특화된 업무가 또 주어지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요리를 많이 좋아해서 요리 자격증들을 좀 많이 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서는 저를 이제 아무래도 농심의 이제 맛들이 아무래도 아직 뭐 특히 선진국 같은 데는 맛이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뭐랄까 외국 요리나 요즘에 유행하는 여자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 맛을 좀 재현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시즈닝을 좀 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시즈닝이라 하면 그 스낵에 묻은 그 양념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저도 이제 많이 시즈닝을 맛있는 맛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입사 후에 이렇게 재밌었던 그런 에피소드나 혹시 어려웠던지 좌충우돌의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 그 라면 개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몇 시에 이 제품이 시식이 들어갈 건지를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매일 그런 거예요? 항상 저희들 보고 안건이 있고 항상 신제품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는데, 이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죠.
갑자기 보고가 들어가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분위기인지는 몰랐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님, 팀장님 다 뛰어다니시거든요. 솔직히 그게 다른 회사에서는 솔직히 그건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엄청 바쁘게 움직이시고 다들 뛰어다니시면서 뭐 이거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하시고 하루가 진짜 손살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뒤돌아보면 어느새 한 달이 가 있고 또 뒤돌아보면 두 달이 가 있고 근데 제가 벌써 입사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9시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휴식이 들어가겠구나. 밤 9시요? 낮 9시, 아침 9시. 그럼 몇 시에 출근을 하시나요? 저희는 보통 이제 출근 시간은 뭐 8시 반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한 7시 50분쯤에는 다들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라면을 끓이려면 물도 뜨거워야 되고 끓일 냄비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식하려면 젓가락,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솔직히 말해서 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막내 가겠네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떠나서 사람들 자신이 보고 한 건 있으면 뭐든지 다들 준비를 하시고 아침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언젠가가 총괄님 보고였던 것 같은데 저희 그 라면 개발을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를 총괄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게 저희가 이제 나무젓가락 긴 거 아시죠? 그걸로 이제 라면을 끓이거든요. 근데 끓이다 보니까 젓가락이 짧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짧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들어가기 전에 안 거죠. 젓가락이 부러졌다는 거. 만약에 드시다가 젓가락을 만약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옆에 계시던 선배님이 젓가락이 부러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다시 이제 시식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그게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물량 자체도 1, 2g 뭐 3, 4g 차이 나는 거에 뭐 저희 스프 양 같은 경우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젓가락이 부러져갖고 이제 윗분한테 젓가락을 먹게 되면 그거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긴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신입사원 때는 되게 떨려요. 제가 이 스프를 여기다 넣어야 되고 이 스프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바꿔놓기도 하고 바꿔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뀐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저도 이제 손도 떨리고 제가 약간 소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도 많이 떨리고 이런 거 하면서 되게 그랬는데 차츰차츰 이제 저희는 이제 같이 하는 분위기니까 서로 같이 하는 분위기고 너무 다들 이제 질문을 해도 다들 이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제가 뭐 이 원료가 좀 찾고 싶은데 어디 있나요? 그럼 보통 같으면 제가 생각했던 사회생활은 그거 어디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봐 이러잖아요. 아니 제가 갖다 줄게. 거의 보통 이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갖다 줄게 하면서 저한테 딱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가족 같다는 게 이런 거죠. 제가 막 급할 때는 다른 선배들이 저를 다 도와주시고 포장지를 만들 때도 포장지 다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다닐만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9시에 시식을 하는 그거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보통 9시에서 9시 거의 반쯤 매일 거의 근데 그러면은 아침 안 드시고 오시겠나요? 매일 라면은 아침에 먹을 그래서 저희는 라면을 안 먹고 와도 아침에 라면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라면을 하나씩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식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라면 개발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진짜 라면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몇 개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뭐 스프 개발팀이고 뭐 면 개발팀이 뭐 따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물을 많이 따먹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거를 따먹고. 그거 안 좋다고. 근데 저도 지금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먹었잖아요. 근데 그 스프를 엄청 오래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한 25년, 30년을 드셨겠죠. 근데도 아직까지 활력이 넘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6층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시식하실 때는 다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개발팀은 안 하시는 거예요? 개발팀도 다 같이.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그 관능 평가 그런 걸 그런 것도 전문가가 많이 하시고. 계셔야 할 것 예. 같은데. 예. 관능 평가가 솔직히 말해서 한 80%는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좀 따져야 될 게 많잖아요. 이제 식품을 이제 소비자한테 팔려면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뭐 원료에 대한 그런 원산지라든지 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생각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니까 일단 맛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맛은 안 날 수가 없다. 맛은 무조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돼야 한다. 그 이후에 안정성까지 생각하자는 게 그 라면 개발을 할 때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신제품을 나가게 돼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신제품이라는 걸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죠.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됐고 맛을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제가 아직까지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선배님들 하시는 거 같이 보면서 같이 맛보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나중에는 저도 이제 좋은 제품 정도는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리겠죠 아직까지. 어떤 후배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아직도 후배긴 하시지만 네. 전 아직까지 제 후배를 받아야 될 만한 게 아니고요. 근데 보면은 그냥 같이 일하면 재밌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향이 맞고 이게 아니라 일하면서도 이제 얼굴 붉히고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같이 농담도 하면서 솔직히 저희는 실험실이 이렇게 앞뒤로 옆뒤로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서로 다 이게 개발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뭐 시시콜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서로 코드가 맞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어제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있던 일이라든지 뭐 그냥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된다 그래야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화가 정말 많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이런 분위기에 잘 이제 융합돼서 같이 이제 가는 한 가족처럼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남자나 여자나 떠나서 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뭐 남자만 좋아한다, 여자는 여자만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저희끼리 그냥 한 팀에서 뭐 한 부문에서 한 총괄에서 농심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좀 약간 그렇겠지만 저희끼리라도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후배가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후배도 후배지만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도 이렇게 아까 25년 스프맘 근무를 보신 그런 선배 존경 야 저 선배 참 내가 모델로 삶을 만해 그런 얘기 계세요? 저 사실 너무 많아서 한 분을 꼭 꼽으면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후배를 받았을 때 후배를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함께하자 한포에 으쌰으쌰해서 이거 한번 잘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바쁜 일이 있는데 그걸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가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한 명이 바쁘고 한 명이 이렇게 뒤처지면 다들 이렇게 백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친하고 뭐 이게 아니라 진짜로 바쁘면 손이 벌벌벌 떨리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노하우가 나오시는 거죠. 엄청난 빠른 스킬과 엄청나게 빠른 준비력과 이제 어떤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 다음에는 어떤 개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들 이제 모르겠어요. 더 지내봐야 알겠지만 저보다 선배님들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우와.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 아침에 와서 뭐라고 뭘 준비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점심 때까지는 이걸 해야겠다. 그런 계획성 있는 삶을 다들 사시고 계시고 그게 상당히 이제 좀 배울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배를 생각하지 않고 같은 동료로 생각한다는 점 그거는 진짜 그 만약에 농심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이루고 싶은 어떤 꿈과 비전 신입사원이시니까 그게 많이 있으시고 그냥 비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저는 얘 이거 참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얘가 참 잘하는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뭐 해물라면 쪽에서는 야 얘만한 애가 없다 얘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빔면이냐 얘만한 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 다 통틀어서 잘하는 것을 떠나서 얘 이런 거 참 잘하지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얘 정말 뛰어나고 뭐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거보다는 그냥 얘 이 부분에서는 참 잘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제 이름이 요 분야를 생각했을 때 제 이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게 뭐 비전이라고 하면 지금 비전이고요. 나중에 뭐 꼭 이루고 싶거나 그거는 나중에 제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 되면 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저의 꼬린 지점이라는 거를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배우는 입장이고 또 더 잘해야 되는 입장이고 더 실력을 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그럴 말을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뭐 어떤 분야에서는 얘가 좀 잘한다 그 얘기만 들어도 지금 현재는 만족스럽습니다.